어떤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저도 한때 여러분의 나이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강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전에는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오늘은 일방적인 강연보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또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실 저도 여러분의 그 세대를 살아왔는데, 제가 경험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증권거래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주식하면은 아픈 추억과 기쁜 추억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성남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대학 친구들 중에 증권회사에 취직한 친구들이, 야, 요새 장이 좋다, 주식 투자해라, 돈 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다 거절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요청을 한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친구 소원 못 들어주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대땡건설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건설에서 주식을 제가 사라고 계정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신문을 봐야 다음날 아침, 그 전날 주식 시황을 알 수가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화살표가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주식 하시는 분은 없나 봐요. 화살표가 뭔 뜻인지 몰라요? 상한가. 화살표.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4%의 상한가가 탁 찍혀서 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계속 되길래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돈을 더 구해가지고 별도 계좌를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많이 샀어요. 친구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뭐 또 더 달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웃어주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제가 별도 계정을 이제 샀어요. 그런데 그런데 계속 올라. 그래서 14,500원, 뭐 6,000원 샀던 게 3만 막 7, 8천 이렇게 가길래 제가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추가로 개설한 계정의 주식을 오늘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팔아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더 오른다고 그래. 무조건 팔아. 제가 팔았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팔고 나니까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래쪽 화살표 있죠. 아래쪽 화살표. 이게 매일 계속 돼가지고 결국은 딱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게 작전 주식이라는 사실. 그 작전에서 성공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를 팔아버리면, 배신했구나. 이래가 자기들끼리 신뢰가 깨지면 막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제자리 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상담하러 이제 의뢰인이 오면은, 좀 골치 아프면, 딴 데 가보세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러면서 점점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 주변 자산을 있는 대로 다 끌어가지고 제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어땠냐면, 야, 돈 버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걸 뭐 주식 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금방 투자금의 뭐 2배, 뭐 3배, 몇십% 남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투자를 해가지고 온 재산에다가 빚까지 져가면서, 그러다 나중에는 선물도 하고 단타도 하고 옵션, 그 중에 풋옵션,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어느 날 IMF가 왔어요.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다음날 우리는 무조건 하한가인데 팔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깡통을 찼습니다. 완전히 깡통을 차가지고 전부 다 잃었어요. 싹. 전세 보증금만 남은 거 가지고 제 아내가, 이러다가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주식한 줄 모르고 맨날 밤에 끙끙 앓으니까 뭔가 사고를 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을 사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제가 IMF 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성격이 그냥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실패를 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통계도 있는데 제가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소형, 잡주, 작전주, 부실주 이런 거 안 사고 단타 안 하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우량주 장기보유 작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일부 청년들 카페에서 이재명이 재벌 기업 주식 가지고 있더라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대형 우량주를 장기보유 해가지고 제가 꽤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뭐 그 박수채는 없고 뭐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주식 백지 신탁이라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주식을 갖지 마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백지 신탁하자.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책을 하면 자기 땅값 오르는 정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제 목표이긴 한데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강제로 팔아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만약에 97년이 아니고 2007년에 망했다. 2017년에 망했다. 그러면 어떠실까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쭈삣하게 했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다행히 좀 일찍 망한 거죠. 일찍 망했다. 참, 어차피 한번 망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망하게 돼 있거든요. 네, 빨리 망하기 잘했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쉽게 얻은 건 쉽게 잃더라. 그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처음 산 게 작전주인데 그것도 성공한 작전주를 유일하게 남아 혜택을 봤으니 예? 세상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 전 재산을 다 던졌다가 결국은 거의 거지가 되다시피 엄청난 빚쟁이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 그 실패 속에서 경험을 찾아내가지고 한번 빠졌던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건 진짜 바보죠. 사람은 하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언젠가는. 어떻게 다 미래를 다 내다보겠어요. 언제나 시도한 거 100% 성공할 수 없거든요. 실패는 필연입니다. 이 필연적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버리면 그건 진짜 최종적으로 좌절인 것이고 그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그 실패의 위험을 딱 제거하면 아주 훌륭한 기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주식을 하면 돈 벌 자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직자로서 못해서 지금 상당히 속이 쓰립니다. 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의 요즘 상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실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더 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군대 가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지금 키운다고 하긴 어렵죠.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 되어버렸고, 친구가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적이 되어버리더라. 그게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기회의 폭이 좁다 보니까 경쟁을 할 때 마치 오징어 게임의 편짜기처럼 하여튼 이런저런 형태로 편을 짜서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경쟁이 격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사실 너무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이제는 분노가 되어버리는 정말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극렬한 극한적 경쟁을 하고 또 균열을 하고 대립 갈등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의 방법을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그 공정한 룰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당장 나한테 체감되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누가 새치기 하지 않고 누군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우선권을 하지 않고 하는 거 중요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를 넓히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을 넓히는 거죠.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추가의 기회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저희가 성장할 때, 제가 성장할 때는 객관적 상황은 어려웠지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다는 건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도 막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고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쁘도 우리는 미래에 뭔가 더 나은 상황이 올 거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인류 역사를 좀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을 시대에도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다못해 전쟁과 기아가 아니라 행행하는 시대이죠. 근데 지금은 객관적 삶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나은 건 분명한데 미래가 나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내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세대나 기성세대나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진 유일한 시대입니다. 과거 어느 때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저는 저성장이고, 이 저성장의 원인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비교를 해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교육 수준도 높고 노동의 질도 우수하고 사회의 인프라도 어느 때보다도 많고 또 예를 들면 자본도 많고 기술도 훌륭해요. 그런데 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느냐? 문제의 핵심은 불공정입니다. 그 불공정의 결과에 의한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 불평등과 격차는 그냥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고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 이런 중요한 자원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쌓이는 거죠. 폐장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은 없어서 못 쓰고 있는 사람은 남아서 못 쓰고 그러니까 사회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회가 부족하니까 사람들 의욕을 잃죠. 아이고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뭐 되겠어요.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저성장의 원인은 양극화와 불공정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더 나은 세상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그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정치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거든요. 누가 기회를 가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정치 외교학을 또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다니까 이 말이야 너무 쉽게 이해하실 거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정치는 결국 자원을 배분하는 일인데 이 왜곡된 자원 배분을 정상화하는 일, 즉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결국은 성장하는 길이고 이 성장을 해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여러분의 경쟁의 장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까운 것이죠. 잘못된 현실 속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 자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경쟁의 장을 넓히는 기회 총량을 늘리는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해서 다시 성장의 길을 가는 것이 실제로는 해결의 길이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뭐 모르실 리는 없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죠.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가능하긴 한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불공정한, 불평등한 시스템 속에서는 소수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소수가 혜택을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시스템을 조금씩 뜯어 고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자원과 기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개혁이라고 부르죠. 개혁. 인간 사회는 언제나 유토피아 상태일 수는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언젠가는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속에 있습니다. 정치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정책은 이해관계의 조정인데 새로운 정책, 더 나은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낫지 않은 과거의 정책에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부릅니다. 박수 주는 거예요. 몇 번이 하신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 양만큼 기성체제에 의해서 보호되던 사람들이 잃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반발을 수반하고 갈등을 수반하죠. 근데 정치는 현실의 정치는 이론적 정치는 그걸 감수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현실의 정치는 내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누군가가 기득권의 힘으로 이재명은 부동산 투기 우리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적은 돈으로 돈을 막 벌 수 없게 됐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공격이 들어오죠. 소위 기득권의 반격이 들어오는데 이러면 엄청나게 정치인으로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의 정치인들은 그런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정말 철인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결국은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결국 주권자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정치인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들의 상황,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들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정치를 통한 해결에는 정치인들의 선량한 의지 더하기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